진료실에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그러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냥 눈만 감고 싶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요tus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프서요? 그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대답하셨죠. 그냥 계속 아픈 채로 사는 게 너무 지겨워요. 그 순간 저는 올해 초 세상을 떠난 파멜라 바흐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뉴스 제목만 보고 고개를 갸웃했을지 모릅니다. 관절염이 뭐 그리 아프다고? 그깟 무릎 통증에 우울증까지 온다고? 하지만 저는 그녀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관절염이라는 병은요, 그저 아픈 게 아닙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통증의 고립감, 누군가와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나 자신입니다. 밤에 자다 깹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이불을 걷어젖히고 앉게 돼요. 다리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그냥 한밤중 어둠 속에서 무릎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요,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도 무릎 안 좋아. 다 그래. 그러니까요. 공감은 적고 위로는 없고 치료는 늦습니다. 무릎 하나 때문에 약속을 미루고 외출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결국엔 세상을 피하게 됩니다. 관절염은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리듬, 관계,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병은 아주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뚜렷한 경고도 없고 통증은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죠. 조금 아프네 하고 넘겼던 게 어느새 계단도 산책도 심지어 앉았다 일어나는 일조차 고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이 현실을 바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막아주지 못하는 관절염.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저는 누구보다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몰랐던 퇴행성 관절염의 진짜 원인과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무릎 건강 습관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성입니다. 올해로 58살, 서울 양천구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진료실 안에서 지난 30년간 수많은 관절을 진료했습니다. 의사로선 누구보다 많은 무릎을 만져봤고 인간으로선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저에게도 그 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는 순간 무릎에 뚝 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론 계단 내려갈 때마다 찌릿하는 통증이 따라다녔고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좀 쉬면 낫겠지. 그런데 어느 날은요, 진료 끝나고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순간적으로 무릎이 휘청하면서 제 체중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이제 시작이구나. 그 후론 환자들의 이야기가 이젠 이해가 아닌 공감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나도 한때는 멀쩡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수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다시 걷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나이 들면 꼭 무릎부터 망가지는 걸까요? 유전인가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은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오는 건 아닙니다. 60대인데도 무릎이 멀쩡한 분도 계시고 반대로 40대부터 통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결국 핵심은 무릎을 얼마나 제대로 써왔고 지금부터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우리 무릎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완충장치죠. 그런데 이 연골은 문제는 피처럼 흐르지 않고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베인 피부는 다시 붓고 상한 근육도 회복되지만 연골은 한 번 다르면 그냥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찢어지고 닳고 충격이 반복되면 연골은 더 얇아지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뼈끼리 직접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무릎은 붓고 열이 나고 걷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을 피해 자꾸 안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무릎은 더 큰 부담을 받죠. 통증이 심해지면 활동을 더 줄이게 되고 체중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무릎엔 폭탄 같은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흔드는 고리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6.3% 더 높습니다. 뇌졸중 발생률도 36% 증가합니다.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당뇨, 고혈압은 물론이고 일상 속 고립감이 커지면서 우울증,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로 많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섬뜩했습니다. 무릎 하나 고장난 것이 온몸의 기능, 마음,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들면 아픈 것 아닙니다.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나요? 이미 통증이 시작됐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지금부터라도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망가지지 않게 막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 아주 간단합니다. 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만 잘 지키면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사람 몸무게 1kg이 늘면 무릎엔 3에서 5kg의 하중이 더해집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는 평지보다 하중이 2배 이상 올라가요. 즉 1kg만 줄여도 무릎은 5kg의 보통에서 해방되는 셈이죠. 식단 조절과 적정 체중 유지, 이건 무릎에 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둘째는 근육 유지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고요. 주 3회, 한 번에 30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상 위험과 통증 환율이 확 떨어집니다. 셋째는 자세와 습관 교정입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이 3가지는 무릎에 치명적입니다. 무릎을 접는 각도가 120도 이상 꺾이기 때문이죠. 계단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고 무거운 물건은 무릎이 아닌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드세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무릎의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납니다. 넷째는 영양과 수분 관리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와 연골 건강에 필수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입니다. 그리고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연골의 수분이 유지되고 마찰이 줄어듭니다. 소금, 설탕은 무릎의 적입니다. 특히 가공식품 줄이시면 무릎이 금방 반응해요. 이 4가지만 지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살아나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제 무릎이 처음으로 뚝 하고 소리를 내며 멈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도 진료가 늦게 끝났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혼자 의자에 앉았죠. 그리고 일어나려는 순간 왼쪽 무릎이 갑자기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진료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그때 들었던 소리는 단순한 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환자다.
그게 제 안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진류복도 벗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꼭 붙잡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앞으로는 내가 너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릎은 그냥 관절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방향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였구나. 진료실에선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런 습관은 피하세요. 이렇게 운동하셔야 해요. 그런데 정작 제 무릎은 제가 매일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처음엔 그냥 조금 뻐근합니다. 날이 굳어서 그렇겠지. 무리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다가 점점 계단을 피하게 되고 어느새 외출도 귀찮아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무릎 하나가 아픈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참고 삽니다. 괜찮아질 거야.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참는 게 치료가 아니라 병을 키우는 일이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 이제부터는요,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단이 힘들다. 아침에 무릎이 굳어 있다. 밤에 통증으로 깨는 날이 잦아진다. 그런 증상들이 보이면 몸이 내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지키는 일은요, 병원에 매일 가는 것도 큰돈 드는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무릎을 감싸주고 고맙다 한마디 건네는 것. 아침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는 것. 그 사소한 선택 하나가 5년 뒤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단지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걷고, 만나고, 웃고,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움직이니까요. 당신의 무릎, 이제는 당신이 직접 지켜주셔야 합니다. 의사도 가족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실천만이 당신의 무릎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함께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걷는 삶을 되찾아 보시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무릎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토대라는 걸요. 걷지 못하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관계가 끊기고, 기억도 감정도 삶의 의지도 조금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걷는다는 건 인생을 다시 여는 일입니다. 걷기 시작하면 공기를 마시게 되고, 햇빛을 느끼고, 누군가와 마주치고, 마침내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그 출발이 바로 내 무릎을 지키는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막기 위해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째는 몸무게 재기부터 시작하세요.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는 것.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지만 그게 당신 무릎의 내일을 바꾸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보다 체중을 2kg 줄이면 당신의 무릎엔 최소 6kg 이상의 하중이 줄어듭니다. 그건 매일 가방 하나를 내려놓고 걷는 것과 같아요. 둘째는 걸음수 특정기 앱 하나 설치하기. 하루 5,000보에서 시작해서 7,000보, 1만 보까지 늘리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몇 보 걸었는지 인식하는 습관입니다. 눈으로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아침 10분, 점심 10분, 저녁 10분으로 나눠서 하루를 분할 실천해 보세요. 셋째는 앉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의자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무릎 관절액이 굳고 주변 근육이 약해져요. 60분마다 반드시 일어나기, 물 마시러 가기, 창밖 보기, 한번 쭈그려 펴기, 작은 움직임들이 관절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넷째는 식사 하나를 무릎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칼슘 많은 두부, 비타민 D 들어간 고등어, 오메가3 많은 견과류나 들기름. 이걸 오늘 한 끼에만 넣어도 당신의 관절 회복이 시작됩니다. 짠 음식, 달달한 디저트는 관절염을 부릅니다. 입이 아닌 무릎이 힘들어합니다. 다섯째는 자세 일지 쓰기입니다. 오늘 내가 몇 번 무릎을 꿇었는지, 언제 쪼그려 앉았는지, 혹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를 하루에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 기록이 일주일, 한 달 쌓이면 당신의 무릎 습관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매일 밤 무릎에게 말을 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잘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은 더 편하게 해줄게. 이 다정한 말 한마디가 몸에도 마음에도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이런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가면 무릎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통증이 줄고 붓기가 빠지고 계단이 덜 무서워지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그게 찾아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명의 무릎을 진료했고 지금은 제 무릎까지도 진료하게 된 의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픈 무릎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걸 참고만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참는 법은 잘 아는데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무릎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관절에게 이제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무릎,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키는데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망가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이 영상을 들은 이 지금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무릎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한 번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무릎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삶이 이 한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고립시키는 병이라는 것. 걷지 못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엔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릎은 조기에 관리하면 100세까지 함께할 수 있는 관절이라는 사실. 한 번 다루면 복구는 어렵지만 지금부터의 습관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체중을 관리해야 무릎이 숨 쉴 수 있습니다. 몸무게 1kg만 줄여도 무릎엔 3에서 5kg의 하중이 빠집니다. 둘째, 근육을 유지하려면 걷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30분, 주 3회만 꾸준히 걸어보세요.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셋째, 자세를 바꾸면 관절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습관을 오늘부터 피해주세요. 넷째, 식단과 수분 섭취는 무릎의 영양입니다.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를 챙기고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꼭 마셔주세요. 다섯째, 무릎도 대화가 통하는 존재입니다. 매일 3분 무릎을 쓰다듬고 오늘도 수고했어 말해주세요. 그 따뜻함이 무릎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서 떠오른 생각이나 여러분이 겪으신 무릎 통증 이야기 혹은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건강히, 평안히.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너도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 살아있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늦었다는 말은 하지 마요. 넘어진 날에도 흙 묻은 손으로 다시 일어나 걸으면 돼. 혼자냐 함께니까. 우리 모두 다시 피어나는 순간.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한 시간표 이제야 펼치네. 희망을 적는 그 한 줄 위에 활력 인생 연구소. 내 인생의 새 이름이야.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기적 같은